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죽이기가 이게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면 옛날 같으면은 검사들이 막 연판장 쫙 돌리고 항명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검란이라고 하죠. 보통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쫙 사표내고 이러는 거, 검란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어저께 좀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서 좀 돈 좀 쓰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술 사드리면서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검찰의 내부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일단 이제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감찰을 시켰죠. 그 다음에 그 장모,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부인이 그 김건희 씨가 처녀 시절에 누구하고 살았고, 누구하고 뭐 여행을 갔고, 어떤 유명 인사하고 술을 마셨고, 이런 거를 마구마구 지금 막 더럽고 치사하게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의 뭐 이 아버님, 뭐 어머님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장모 쪽, 이 처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헤치라고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밑에 있는 이 검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검사가 나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막 고성이 이제 나갔다는 그 뉴스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 검찰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상급자에게 이렇게 대들고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옛날에 검찰이 아닌 거입니다. 자,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지금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윤석열은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윤대진이라든지 뭐 박찬호라든지 너무 이제 자기 편만 이렇게 막 챙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라인, 뭐 윤석열 사단,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검사들이 좀 이렇게 윤석열이 자기 말하자면 후배들만 너무 알뜰하게 챙긴다는 얘기로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갔고요. 그랬더니 전혀 안 그렇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쪽으로요, 쫙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여들고 있냐? 아니, 하는 걸 보니까 검찰의 자존심을 지켜주더라. 검찰총장은 이 검사로서의 자존심, 이거를 검찰총장이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추미애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이 검찰이 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막 살살거리고 청와대에서 오다만 내리면 막 수사해가지고 막 몰아치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다, 중림이 있다, 정말 중심이 있다. 이래서 윤석열 겪어보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일단 사람이 푸근하고 좋으니까 이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의 인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똘똘똘똘 뭉치고 있대요, 여러분.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160명의 이른바 검사들의 추미애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치받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저항. 이것도 윤석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감상, 그 다음에 믿음, 신뢰.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제 다행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검란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냥 쫙 사표내고 이제 뒤집어 엎고 이제부터 그냥 검찰청 추미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 사표내겠다, 뭐 이런 항명, 저항 이런 거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 이랬더니 그분이 이제 3가지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첫째, 지금 너무 불황이잖아요. 문재인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직을 그만두고 나서 밖에, 왜냐면 사표 내고 나갈 거면은 이거는 이제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되는데 바깥이 불황이라서 너무 춥다는 거예요.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지금 변호사들 중에서 여러분 손가락 빨고 있는 변호사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아니라 한 달에 사건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들은요, 뭐 형사사건 맡고 막 이러면은 옛날에 정말 돈을 억수로 벌었대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생존이 불가능하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바깥이 문재인 때문에 너무 변호사 일이 불황이라더라. 그래서 이 검난 사표를 한 번 멋있게 그냥 쭉 내던지고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 검찰청 내부에서 그냥 말하자면은 검사들도 뿔뿔이 그냥 추미애가 그냥 하도 그냥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또 갈라치기를 해서 일종의 정권에 내가 말하자면은 붙어서 그래도 나는 먹고 살고 승진해야 되겠다. 이러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 소수의 문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출신들의 그래도 추미애하고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는 그런 라인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성윤하고 같이 또 이성윤이 막 해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정교적 교육을 받은 약간 삐딱한 좌파 성향의 검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런 윤석열이 이런 수모를 맞고 검찰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사표 그냥 쫙 던지고 그냥 대검 앞에서 그냥 선언하고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갈라치기가 검찰에 돼 있고 좌파 성향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무릎을 탁 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분 저도 좀 의외였어요. 세 번째는 검란이 왜 안 일어나냐. 이분은 남자예요. 제가 만난 분은 뭐라 그러냐. 여자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만 하더라도요, 뭐 조희진 검사가 뭐 1호 검사, 여자들은 이제 뭐 이 검사 일이 워낙에 거칠고 그래서 보통 판사 아니면 그냥 변호사로 가든지 여성들은 그랬어요. 근데 사법시험을 패스한 여성들이 요즘은 검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 검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생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문정이도 있지, 진혜원이도 있지. 물론 이상한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정동영이한테 고발당했을 때인가 아니면 황선한테 고발당했을 때 그 벌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를 이렇게 수사를 했던 여성 검사는 참 훌륭했어요. 그 분을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혐의 처리를 해주셨어요. 당연하죠. 네, 만삭이 돼갖고 북한에 가서 애를 낳는데 이게 종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종북이라고 했다고 저를 고발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성 검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성 검사들은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 위주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다 보니까 여성 검사들은 이거는 직업이다. 이게 나의 이 사법개혁, 이거 억울하다. 그 다음에 내가, 사법부에 그 재단에 피를 뿌리고 순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성들은 비교적 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검사들이 또 남자들은 욱 하는 것도 있고 들고 일어나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사표 막 쓰고 그럴 텐데 여성 검사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단체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제가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검란이라든가 검란 일어나라. 이제 오늘 신문에서는 이제 막 불을 많이 떼고 또 우리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추미애자 그냥 확 내쫓고 그냥 검사들이 그냥 확 일어나갖고 좀 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기는 아주 좀 힘겨운 상황이다. 이게 혁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다 스카츠펄이라는 그 여성 학자가 정치학자가 쓴 혁명을 보면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기타 등등의 모든 혁명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간 먹고 사는 데서 조금 좋아지면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자유가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혁명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경제를 죽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이가 속으로는 다행이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딴 생각 못해서 다행이다. 검찰도 다행이다. 그 와중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